맨해튼의 한인 산부인과에 대해 온라인상에 혹평을 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학자금 부채 총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이들이 250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건물 옥상의 목재 물탱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주민의 크레딧 카드 빚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뉴저지 일부 강가에서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맨해튼의 한인 산부인과에 대해 온라인상에 혹평을 한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1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29일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셸 레빈이라는 맨해튼의 여성은 지난해 7월 산부인과 전문의 송준 박사가 운영하는 뉴욕 로보틱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가 과다 청구됐다며 옐프 등의 별점 하나짜리 후기를 올려 혹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박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100만 달러 손배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레빈은 송 박사가 손으로 하는 골반 내진도 하지 않고 단지 생리통이 있는지만 물어본 후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며 송 박사가 하지도 않은 골반과 유방 검사를 한 것으로 보험사에 청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송 박사에 따르면 레빈은 진료비 청구서를 받은 직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웹사이트에 후기를 올렸을 뿐 아니라 법원에 소액 재판을 청구했고 인권단체, 주정부 기관 등에 허위 청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레빈 쪽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해서 반소하게 된 것이라며 온라인 후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박사는 이어 우리 측 변호사 조사 결과 레빈은 치과 의사나 식당 등을 상대로 옐프 같은 곳에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글을 올리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학자금 부채 총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이들이 250만 명이나 되며 학자금 대출 부채가 무려 100만 달러가 넘는 이들도 전국에 10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연방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에 최소 101명이 100만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년 전의 14명보다 7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반면 학생이 학자금 부채에 시달리는 상황에 대해 대학 측은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학생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신문의 지적입니다. 학자금 부채 부담은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이 훨씬 더 큽니다. 대학원생은 지난 2014년 학자금 대출 평균이 23,875달러로 학부생의 7,280달러에 비해 3배나 됐습니다. 대학원생의 연간 학자금 대출 평균도 지난 2010년 22,985달러에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건물 옥상의 목재 물탱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간 위생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뉴욕시티앤스테이트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 전역 건물 옥상 13,000여 개 목재 물탱크 가운데 최근 3년간 연례 위생검사를 받은 곳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질오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3년간 식수로 공급하는 물 저장 탱크에 대해 위생검사를 실시한 건물은 총 4,578채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식수용 물탱크를 구비한 건물이 1,300여 개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를 준수한 건물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뉴욕시 물탱크는 청소부실로 유해 박테리아가 번식해 위생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5년 시정부는 물탱크 연례 검사를 의무화한 조례를 긴급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조례 시행이 중단됐고 이에 시의회는 물탱크 보유 건물 명부 작성, 위생검사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안을 다시 통과시킨 상태입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도 영업 중인 한인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이 30일 발표한 2018년 1분기 평가 결과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 한국계은행 10곳 가운데 7곳이 최고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호프, 한미, 우리, 태평양, 메트로시티, 뉴뱅크 등 2017년 4분기에도 별 5개를 받았던 곳 외에 노아은행이 지난해 4분기 별 4개에서 올해 1분기 별 5개로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반면 2017년 1분기까지 별 5개를 유지하다 지난해 2분기에 4개로 떨어졌던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4분기째 최고 등급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 별 3.5개에서 4개로 등급이 오른 뉴 밀레니엄 뱅크는 4분기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KEB 하나은행은 올 1분기에도 여전히 별 2개를 받는 데 그쳐 한인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평균 이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바우어 파이낸셜의 별 평점은 분기마다 0에서 5개의 별 개수로 평가되는데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평판 등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뉴욕 주민의 크레딧 카드 빚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는 전국 7위입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뉴욕주 크레딧 카드 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요커의 크레딧 카드 빚은 총 580억 달러로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대비 뉴요커 1인당 지고 있는 크레딧 카드 빚은 3,710달러로 전국 7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는 전국 평균 3,100달러보다 20% 가까이 많았습니다. 뉴저지주도 크레딧 카드 빚이 총 296달러로 전국 7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민 1인당 크레딧 카드 빚은 4,000달러에 육박해 전국 1위 4,270달러에 알래스카에 이어 2위에 랭크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은 크레딧 카드 연체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의 크레딧 카드 빚 상환 90일 이상 연체율은 8.3%로 전국 7.5%를 훌쩍 뛰어넘겨 전국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욕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뉴욕에서 90일 이상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브롱스로 연체율이 15.1%에 달했으며 크레딧 카드 평균 밸런스는 맨하탄이 7,400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토마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좋은 신용 기록은 강력한 재정 건전성의 요소지만 나쁜 신용 기록은 재정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트럼프 지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던 조앤 프로그램의 종영이 결정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ABC 방송에서 시청률이 아주 높은 인기 코미디 쇼 조앤 프로그램을 종영키로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의 주인공 조앤 바는 미국 코미디계의 거물 여배우입니다. 그녀는 일편단심 트럼프 지지자로 자처해 왔으며 그녀의 쇼에서 그 점을 많이 부각시켜 왔습니다. 지난번 학교 총격 사건 시위에 참가한 한 남학생의 치켜든 손에 대해 나치 히틀러 같다고 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ABC가 시청률이 대단한 프로를 종영키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계기는 조앤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한 자렛에 대해 혹성 탈출 영화에 나오는 원숭이에 비하면서 모슬림 형제의 부산물이라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들끓는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대놓고 조앤을 칭찬해 왔는데 이번 ABC의 종영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현재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문제가 되면서 흑인 시청자가 많은 프로에서 트럼프 지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낸 것이 조앤 프로의 하차를 가져온 것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신랑이 축구선수 티셔츠를 입고 입장한 결혼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축구 결승전에서 이긴다면 결혼식에서 정장 대신 필라 이글스의 선수 티셔츠를 입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한 말을 지키기 위해 한 신랑이 결혼식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버리고 약속대로 준비한 선수 티셔츠를 입고 결혼식을 올린 해프닝이 펜실베니아 마쿤지에서 일어나 하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100만 달러 가까운 본인의 연봉 인상분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최고 경영자가 있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본사가 있는 아메리칸 원 크레딧 유니온의 마사 퓨어 스테너 CEO는 올해 연봉 인상의 95만 달러를 본인 대신 186명의 직원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지난달부터 인상된 급여를 받기 시작했으며 기존보다 평균 5,000달러 이상씩 더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사 CEO의 이번 선행은 로라 프라이어 부사장이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프라이어 부사장은 전적으로 마사 CEO의 결정이었다며 우리 유니언은 기본적으로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돌려주고 있으며 커뮤니티와 직원들에게도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메리칸 원 크레딧 유니온은 1954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으로 13개 지점에 5만 7천여 명의 회원이 등록해 있습니다. 2028년 LA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 대비한 휠체어 댄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시건의 한 댄스 교실에서 파라 댄스 볼룸 댄스로 알려진 춤이 정식 코치를 만나 장애인 올림픽 대회 진출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파라 댄스 볼룸 댄스란 휠체어를 탄 채 파트너와 함께 볼룸 댄스를 즐기는 춤입니다. 하반신 마비로 혹은 하반신 없는 상태에서 휠체어로 움직여야만 하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파트너와 함께 클래식 댄스를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시건 디트로이트의 한 클래스는 좀 더 진지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선수권 경험자들이 정식 코치를 영입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로서 훈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수영 선수였던 엔젤 랠리는 다이빙 실수로 가슴부터 하반신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큰 시련을 만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댄스 스쿨 오너와 상의를 하여 이 클래스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새로운 코치를 통해 훈련받고 있는 선수들은 오는 2028년 LA에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에서 기량을 펼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며 본격적인 물놀이철을 맞아 뉴저지 일부 강가에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 주 보건국에 따르면 맘모스 카운티 강변에서 맹독성 해파리의 일종인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가 발견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는 동전 정도의 작은 크기지만 맹독을 갖고 있어 위험합니다.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에 쏘이게 되면 빨간 반점이 일어나고 심할 경우 붓거나 열이 날 수 있으며 근육이 마비되거나 호흡곤란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월 3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학교 총격을 소재로 한 비디오 게임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9일 USA 투데이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 마켓플레이스 스팀에는 다음 달 6일 액티브 슈터라는 이름의 게임이 출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수 기동대 요원으로 학교에 진입한 총격범을 제압하는 게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 설정도 가능해 게임 플레이어가 총격범이 돼서 총기를 난사하고 특수기동대에 맞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게임 화면 왼쪽에는 얼마나 많은 민간인과 경찰관이 죽었는지 집계하는 박스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2월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희생자 부모는 비디오 게임 제작자들은 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히데의 연쇄살인범인 72세의 조셉 데안겔로가 29일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데안겔로는 1970년 초부터 약 10여 년간 12명을 살해하고 5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데안겔로는 이날 삼엄한 경비 속에서 이동용 창살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법정에 출두해 히데의 살인마임을 실감케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범행 증거를 공개할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뉴욕주에서 태어난 데안겔로는 해군에 입대, 베트남전에 참전했으며 경찰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퀸즈에서 한 남성이 3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월요일 사우스 오전파크의 104번가에서 첫 총성이 있었고 27세의 조나단 폴란코는 목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107가와 111가 사이에서 총상을 입었으며 충돌한 차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등에 총을 맞고 롱아일랜드 유태인 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입니다.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뉴욕시 공립교 인근에 설치된 과속 감시 카메라의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 지속을 위한 법안이 6월로 끝나는 주의회 회기 내에 처리될지 불투명해 감시 카메라 운영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롱아일랜드 그레잉넥 노스고교에서 한 교직원이 바이러스 뇌소막염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나스카운티 보건국은 29일 그레잉넥 노스고교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교직원의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에서 5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이 올해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9년부터 발행되는 뉴욕주 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은 올해 1월 주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주 상하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음 달 26일 치러지는 뉴욕주 연방의원 예비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이 1일 마감됩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예비선거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6월 1일까지 각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선거 당일 여행이나 장애 등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은 6월 19일까지 부재자 투표 신청을 마감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뉴저지 네일협회 손종만 이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뉴저지 네일협회 이사장 손종만입니다. 네, 그럼 뉴저지 네일협회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뉴저지 네일협회는 그 네일샵 주인을 위한 교육과 우리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협회 이제 사무실에는 교육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교육이 진행되나요? 네, 저희가 교육장이 있고요. Every Monday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네일샵에 관계되는 모든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발 각질 관리, 어떻게 하면은 광고를 할 수 있는가, 인터넷을 통한 광고, 요즘 그게 대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매주 월요일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던 중에 뉴저지가 굉장히 네일에 강하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많고 뉴저지에 있는 계신 분만의 어떤 강점? 뉴저지 네일에 네, 있을까요? 네, 뉴저지 네일의 장점은 그 뉴욕 쪽, 캐네디컷 쪽, 필라 쪽에 비하면요, 뉴저지가 좀 부촌이 많거든요. 그래서 뉴저지 쪽에서는 좀 세럴 다운된 그런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많이들 뉴저지 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의 경험도 그렇고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국 사람이 이제는 뭐 큐티클 제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트라든지 굉장히 손기술이 좀 좋다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손기술이 좋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요, 네네. 우리 생활 습성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은 좀 짧거든요. 네. 월남 사람도 짧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이 짧은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만큼 손이 좀 세밀해져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손의 감각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기술적으로 많은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인들하고 특히 월남 사람 한인들이 손기술이 좋습니다. 네, 사실 그 네일 아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고 좀 이래야지 기분이 좋은데 뭔가가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손기술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거네요. 네, 아주 크게 좌우하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네일뿐만이 아니라 또 다양한 기술을 또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네일 업계는 어떤가요? 요즘 네일 업계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원래 스파에서 네일이 빠져나왔어요. 80년도에요. 그다음 네일이 빠져서 네일이 이제 성공을 했는데 네일 업계라면 뭐 네일, 웩싱, 마사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시 이제 이 네일샵에서 웩스샵이 또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렇지만 네일샵 그러니까 네일만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왁싱도 할 수 있고 뭐 마사지도 할 수 있고 스킨케어도 할 수 있고 다음 아이래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모든 네. 서비스를 헤어 빼고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좀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은 그런 교육들도 같이 또 네일협회에서 진행을 같이 해주시나요? 네, 지금 저희가 아이래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4주 코스로 매주 화요일 밤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분이 지금 3차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네일 업계도 그렇고 모든 디자인도 그렇고 패션도 그런데 유행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유행하는 거. 네. 요즘 유행은 그 네일 아트 쪽이 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라임스톤을 붙이는 것도 약간 유행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네일 팔리시죠. 네일 팔리시 중에서 이제 옛날에는 하드 젤이 있었는데 좀 젤 팔리시라는 게 많이 떴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줄어드니까 이제 파우더 젤이라는 게 또 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또 여름이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많이 받으러 가시죠, 네일을. 네, 내일은 여름이 성수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지금 날씨가 예년보다는 조금 기온이 올라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여름철에는 날씨가 더울수록 좋죠.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갈 때 네, 손과 네. 발을 다 관리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네. 특히 발 관리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날씨는 흐리지만 않으면은 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기온이 올라갈수록 좋은 거네요. 너무 올라가도 안 되겠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종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